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울 내용은 호모시스테인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일단 이게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호모시스테인에 대한 어떤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이게 왜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알아볼 거예요. 호모 더하기 시스테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호모시스테인이 잘 보시면은 호모라는 접두사에다 시스테인이 붙었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전에 제가 항산화 강의할 때 NAC를 설명했어요. NAC, N-아세틸시스테인이죠. NAC를 설명할 때 그 시스테인과 이 호모시스테인의 분자 구조가 되게 비슷합니다. 제가 띄울게요. 이쪽에는 시스테인을 띄울 거고요. 이쪽에는 호모시스테인을 띄울 건데 잘 보시면은 탄소가 하나 더 꺾여 있느냐 안 꺾여 있느냐의 차이 정도밖에 없어요. 되게 비슷하다는 얘기는 서로 연관이 있다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하나는 좋은 놈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항산화 설명할 때 시스테인이 있어야지 얘가 글루타치온의 안에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 가지로 이루어진 글루타치온의 하나의 성분이기 때문에 NAC인 시스테인을 넣어주면은 글루타치온이 증가한다고 했죠. 글루타치온이 하는 기능은 항산화 기능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스테인이 우리 몸에 좋죠. 근데 반대로 이 호모시스테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의 옥시던트, 산화 스트레스를 더 조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혈액 검사 하시면 호모시스테인을 볼 수가 있어요.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께 호모시스테인 레벨을 측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검사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검사해 보면은 주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공복에 하셔야 돼요. 몇 가지 검사들은 식사하고 관련 없이도 이제 나타나지만 이 호모시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식후에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는 12시간 금식하신 다음에 검사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주의하셔야 될 건데, 샘플링 한 것을 일단 혈청을 분리한 다음에 바로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혈액을 냉장 보관하지 않고 실온에 보관하셨다 검사를 돌리시면은 검사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주의하시고 검사하시면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랩에서 얘기하는 정상 수치가 있는데, 그거보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될 건 낮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우리 몸에서의 어떤 산화 스트레스를 조장하기 때문에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높을수록 나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모시스테인이 그러면 왜 만들어지느냐,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메타이오닌, 메치오닌이라고도 하고 메타이오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메치오닌이 단백질 어떤 구성 성분 중에 아미노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얘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서는 얘를 대사하는 과정 중에서 호모시스테인을 만듭니다. 근데 왜 만드냐? 얘를 통해서 되게 중요한 두 단계로 넘어가는데, 하나는 메틸레이션의 과정에서 우리가 손상된 DNA를 어떤 호전시키고 리페어하는 기능을 하는 데 사용되는 쌈의 사이클로 넘어가게 되고요.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서 아까 얘기했던 글루타치온의 전구 물질인 시스테인을 거쳐서 글루타치온을 넘어가는 그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바로 좋은 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죠. 아미노산을 대사를 시키는 과정에서 중간 대사물로 호모시스테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해되기 편하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먹는 약이 들어오면은 양리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약이 양리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얘를 대사하는 과정, 얘가 분화되는 과정,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중간 대사물이 생기는데, 그 중간 대사물에 대한 양리작용도 많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냥 넣자마자 그게 역할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얘가 대사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까지도 다 연구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넣는데 대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어떤 물질들이 생기게 되면 이것 때문에 우리 인체가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이걸 다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먹는 식단에서 들어오는 메타이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미노산이 얘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호모시스테인을 만드는 거고요. 얘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얘를 하나는 쌈의 사이클로 보내고 하나는 글루타치온 항산화 물질로 보내는 거죠. 어딘가에 뭐 산화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럼 얘가 들어가서 그 산화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고, 우리 몸에 독소가 쌓여 있다, 그럼 얘를 디톡스 하는 기능으로 보내 가지고서 해독을 하는 기능을 보내는 거죠.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가냐,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호모시스테인 증가하는 이유는 얘를 빨리 대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의사가 되고 나서 30대 한 초반쯤에 병원 오픈을 처음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참 됐죠. 18년, 19년 됐는데 그 당시에 기억에 오전에 환자를 보면은 오후에는 뭐 낮잠을 1시간 자지 않으면 진료를 못할 정도로 피곤했었어요. 오히려 지금이 50살이 넘었는데 지금이 훨씬 더 피로도 거의 없고 훨씬 더 건강한 상태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왜 피곤한지도 몰랐어요. 그냥 뭐 환자를 많이 봐서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그걸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검사를 했던 것 중에 제일 먼저 했던 게 호모시스테인이에요. 근데 호모시스테인 검사했더니 놀랍죠. 그때 당시 제 기억에 28인가 나왔습니다. 28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시죠? 정상 레벨이 우리 기능의학자가 권하는 레벨은 7 이하를 권합니다. 7 이하를 권했는데 제가 28이니까 몇 배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호모시스테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 공부를 해서 열심히 이제 비타민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모시스테인이 지금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9점대까지 떨어져 있는데 더 내려가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도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떨어뜨리는 노력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몸이 여러 가지가 망가질 수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호모시스테인이고요. 제가 지금 오늘 호모시스테인을 공부한 이유도 앞서서 제가 혈압 강의를 했잖아요. 혈압에 관련됐을 때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이 모든, 그러니까 혈관이 공격받아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동맥경화증이고 고혈압인데 이것의 위험인자가 바로 호모시스테인이에요.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혈관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호모시스테인을 되게 중요시 여기셔야 되고요.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호모시스테인의 레벨에 따라서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 증가되는 것들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좀 더 낮게 잡았는데 6.3 이하일 때는 위험 요인이 없다. 근데 10이 됐을 때는 위험 요인이 2배로 증가하고요. 15가 됐을 때는 위험 요인이 4배가 되고요. 기하급수로 올라가죠. 20이 됐을 때는 9배가 증가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 수치가 초창기 때 검사했을 때가 28인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이 9배가 증가하니까 28이었으면 몇 배겠어요? 한 15배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호모시스테인 레벨을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제가 관리를 안 하고 28 그대로 그냥 뭐 무시하고 그냥 살았다면은 아마도 저도 아버님 나이가 됐을 때 혈관이 터지든지 혈관에 문제가 돼서 아마 쓰러질 겁니다. 다들 모르고 사는 거죠. 안타깝게. 호모시스테인이 하는 기능에 대해서 일단 좀 배워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산화 스트레스의 거의 이제 메인 주범이 되죠. 그래서 동맥경화증이라든지 혈관이 좁아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게 콜레스테롤이 범인이 아니라 호모시스테인이 범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세포 레벨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최소 단위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그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집니다.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은 미토콘드리아의 디스펑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운도 없어지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DNA 메틸레이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DNA가, 즉 유전자가 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물질도 만들어내고 단백질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손상받은 DNA를 갖다가 리페어하고 재생시키고 정상화시켜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메틸레이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기죠? 암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은 이것 때문에도 단계를 거치면 암에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뉴로널 디제너레이션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여기다가도 이제 제가 그림을 띄울 건데, 그러니까 호모시스테인 자체가 뇌로 영향을 줘가지고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의 파괴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파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퇴화, 퇴축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신경 손상에 의해 생길 수 있는 뉴로널 디멘치아, 치매가 온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 초기에 치매가 진행되는 분들이 오시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호모시스테인 레벨을 떨어뜨려 주고 항산화제를 열심히 넣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것만 보시더라도 뭐 호모시스테인을 열심히 관리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자명해 보이시죠? 그 다음에는 호모시스테인이 그럼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를 이제 공부할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메치오닌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호모시스테인이 만들어지고 얘는 빨리 우리가 원하는 사메 사이클과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사이클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얘가 어떤 이제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 단계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때 꼭 필요한 게 비타민 B6, B12, B9, 폴레이트죠. 그 다음에 아연.
이러한 여러 영양소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들이 먹는 음식 중에서 이제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커피인데 이건 더치입니다. 커피를 저는 이제 최대한 좀 줄여서 하루에 한 잔 정도만 마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더 많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이 커피가 호모시스테인 레벨을 올립니다. 바로 옆에다 띄울게요. 얼마 정도 올리는지. 보면은 정상 레벨이 8 정도를 기준 잡았을 때 한 100ml 정도 먹는다. 보통 내리면은 제가 하루에 100ml 정도는 조금 더 먹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먹었을 때 남자 같은 경우에는 9 정도 레벨에서 12까지 올리니까 3 정도 올립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하루에 한 잔씩 마시면은 그 정도 수치, 100cc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3 정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9점대가 나오는데 커피 좋아하는 커피를 완전히 다 끊어버리면 한 7, 8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커피를 끊기가 너무 힘드니까 일단 최소 줄여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커피가 얘를 올리냐? 비타민 B군과 아연의 흡수를 제한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호모시스테인은 아연과 B군이 충분할 때 얘가 빨리빨리 없어진다고요. 근데 커피가 들어가서 그 흡수를 억제를 하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영향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굴에 아연이 많거든요. 그래서 굴을 열심히 드시면 이제 아연 섭취가 많이 되고 좋은데 면역에도 좋고, 그래서 스태미나 음식이라고 얘기하죠, 굴을. 근데 굴을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시면은 그 뭐 커피가 들어가서 굴에 있는 아연 흡수를 다 억제해 버릴 거니까 별 효과가 없겠죠. 그러니까 절대 굴 드신다면 커피 드시는 게 아니죠. 나머지도 영양제도 마찬가지인데, 커피를 드시고 나서 바로 영양제 드시는 것보다는 커피 먹는 시간을 따로 두시고 이제 주무시기 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 한참 둔 상태에서 이제 비타민을 먹거든요. 커피와 비타민을 같이 드시게 되면 이제 그것도 억제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코올이에요. 저는 뭐 술을 거의 안 마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술 마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영양 결핍이 오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계지연인데, 알코올이 들어가면 알코올을 먼저 흡수하기 위해서 내가 먹었던 영양소는 뒷전이 되고요. 알코올부터 흡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만성적으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영양 결핍이 올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비타민 B군과 아연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죠. 알코올, 에탄올 인테이크가 12g 정도 됐을 때 8에서 11까지 올리니까 3 정도 올립니다. 이것도 역시. 그래서 음식 중에서는 호모시스테인 레벨을 낮추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 사진 보시고, 보니까 시금치라든지 아스파라거스, 갈릭, 마늘, 너트 종류죠. 로우너트, 그 다음에 과일들, 콩 종류들,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울근 강황이라고 얘기하는 투메릭하고 브로콜리,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현미, 이런 것들이 호모시스테인 레벨을 낮추는 대표적인 음식에 해당이 됩니다. 항산화 역할을 하게 되는 음식과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 레벨을 낮추는 음식이 거의 일치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호모시스테인은 활성산소 역할을 하는데 그걸 갖다 낮추는 게 항산화제니까 당연히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오늘은 호모시스테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내용이 좀 방대하고 많은데, 일단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호모시스테인은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활성산소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얘가 높을 때는 여러 가지 조직 내 손상뿐 아니라 혈관 손상, 뇌 손상, 모든 것들을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 과정에서 제일 유념해서 봐야 될 어떤 활성산소가 바로 호모시스테인입니다. 그래서 얘를 빨리 분해를 해서 안정한 상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6, B9, B12, 엽산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타민 B군들을 충분하게 드셔주는 것과 아연 섭취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되게 중요하고요.